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보건 문제 살펴볼 건데요. 보건에서도 보건 행정 쪽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제가 됐다고 해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를 하고 있죠. 요양급여 적절성을 평가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해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의료정보관리라고 해서 DUR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시겠어요. 우리 DUR 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받은 약들이 중복되진 않는지, 병용 금기는 아닌지, 연령에 맞는 약인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도 풀어볼게요. 1번에 요양급여의 적절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은 어디냐 했을 때는 4번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되실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볼 수 있는 거는 의료 공급자, 의사나 병원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진료를 받고 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은 일부의 본인 부담액만 지불을 하는 거죠. 나머지 금액들은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심사 적절한지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의료 공급자, 병원 의사에게 지불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본인이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지불 형태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보장이 출제가 됐는데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게 뭐냐 분류하는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의료급여와 산재가 답이었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보장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세 가지가 있죠. 특히나 의료소득을 분류할 수 있는 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이 되시겠습니다.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되실 수가 있고요. 공공부조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은 의료급여,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이 되시겠어요. 사회보장 문제도 풀어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서 의료를 보장에 해당되는 제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1번 보시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죠. 건강보험은 의료를 보장하지만 연금보험은 소득을 보장하죠. 이번에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3번에 연금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 연금보험은 소득을 보장하지만 산재는 소득과 의료를 두 개 다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이 답이 되시는 거죠. 산재보험과 의료급여가 의료를 보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5번에도 의료급여는 의료를 보장하지만 연금보험은 소득을 보장한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행위별 수가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행위별 수가제 하면 진료비 지불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죠.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당 수가를 정해서 보상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에 서비스를 다 받은 후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형태가 되시겠어요. 그에 반해 포괄수가제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 행위당 돈을 받기 때문에 장점이 되게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의사의 재량이 높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그에 반해서 과잉 진료와 치료 중심의 서비스, 국민 의료비 증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죠. 포괄수가제는 우리나라에서 7가지 질병균을 묶어가지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죠. 장점은 아까 행위별 수가제에 국민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적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청구하거나 심사할 때 되게 간소화할 수가 있고 행정 업무가 간편한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점은 그에 비해서 서비스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화돼 있는 게 문제고 중증도 높은 같은 질병군이더라도 중증도가 높은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제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행위별 수까지의 장점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한다.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치중하게 되겠죠. 2번 의료비 상승을 억제한다. 얘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3번 진료비 심사 간소화 포괄수가제의 장점이죠. 4번 과잉진료 예방 얘도 포괄수가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상승한다. 맞죠? 답은 5번이 되시겠네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 문제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우리 특성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강제보험이죠. 임의로 가입할 수 없어요. 보험료는 차등으로 부과하고 혜택은 균등하게 받는 거죠. 단기보험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 해주시면 돼요.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고요. 적용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가 있어요. 이때 설명 중에 모든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다 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의료급여자도 있기 때문에 생각 잘 해주셔야 돼요. 요양급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있어요. 현물은 서비스인 형태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겠어요. 현금으로 받는 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요양비와 의료출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장제비, 상병수당 같은 것들이 드실 수 있겠어요. 국민건강보험 문제 풀어보시면 특징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1번에 보험료 부과 수준에 맞춤으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다. 차등 부과하지만 혜택은 균등하게 받는다 해주셔야 되죠. 2번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맞아요. 2번인 거죠.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부과해서 혜택은 균등하게 받기 때문에 사회의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주셔야 돼요. 3번의 의료기관의 이용 시 본인이 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일부 부담액은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일부를 부담을 한다 해주셔야 돼요. 4번 보험자는 전 국민이다. 이거 앞에서 설명드렸죠. 의료급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되실 수 있어요. 5번 공공부조 방식이다. 사회보험 방식이죠.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료 전달 체계 중에서 자유방위명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됐다고 해요. 자유기업형, 자유방위명 있죠.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극소화한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의료 서비스 질적 수준이 높고 의료비 상승이 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나 과잉 진료하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회부장형이 이제 북유럽 쪽이 해당이 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이제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균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관료, 행정체계 복잡성으로 비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 보실 수 있죠. 세 번째로 사회주의형도 있어요. 공산국가에서 균등한 분포와 기회 제공이 국가의 목표가 되는 체계이다 해주시면 돼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회보장형과 사회주의형의 차이는 사회보장형은 무상으로 서비스 받는 거 안에서도 본인의 선택의 자유권이 있지만 사회주의형은 본인의 선택의 자유권이 없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 의료 전달 체계 중에 자유방해명의 특징을 고르시면 4번에 있는 개개인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중요하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
국가가 하거나 무상이고 균등한 지역적 분포를 갖고 있고 관료체계 경직성이 있는 것들은 사회보장형이나 사회주의형이 되실 수가 있겠죠. 의료급여도 출시가 됐다고 해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보험료의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의료보장을 받는 형태의 공공부조가 되겠죠. 공공부조를 통해서는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를 할 수가 있죠. 보장하는 곳은 조세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 구청장이 보장을 담당을 하실 수가 있죠. 1종과 2종이 있어요. 1종 같은 경우가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희귀질환자나 재해민, 그죠? 이재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행령 환자 등이 이제 1종에 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1종이라고 한다 해주시면 돼요. 2종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급여자인데 이제 근로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형태인 사람들이 2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로 풀어본다면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이재민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재민은 의료급여 1종이었죠. 그러면 1번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주시면 되겠죠. 보건소도 출제가 됐다고 해요. 보건소는 최일선에서 하는 보건행정 조직이 되실 수 있죠.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시군 구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건소의 인력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군 구청장이 되시겠죠.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시군 구청장이 되시는 거예요.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이제 시군구청장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4년마다 수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건소의 업무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을 하는 거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살펴보시면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 있죠. 학교나 직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겠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나라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보시면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설치하는 건 보건지소죠. 보건소의 하부기관이에요. 보건소는 시군구에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2번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한다 해주셔야 돼요. 3번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4번에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맞죠? 답은 4번이네요. 5번에 만성질환 관리에만 특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 주민이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주셔야 되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등급을 판정을 신청하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요. 한번 대상자부터 살펴보신다면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죠. 노인성 질환자라 하면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되실 수 있어요. 신청하는 절차는 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다 하시는 거죠. 이때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게 꼭 필요하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라는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점수에 따라서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이 나오실 수가 있죠.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등급이 판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 등급을 한번 받게 되면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후에 갱신을 또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자, 등급은 점수를 가지고 매긴다고 했는데 1등급이 가장 높은 점수죠.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와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가 45에서 51점 미만으로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마지막 단계는 45점이 안 되지만 경증의 치매를 갖고 있는 대상자는 인지지원 등급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문제 풀어볼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인정 절차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보시면 등급 판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하고 있죠. 2번 보시면 65세 노인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한 대상자가 등급이 나와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거동이라든지 불편한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지 등급이 나오실 수가 있죠. 3번에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5점이면 1등급으로 판정이 되죠. 와상 상태의 노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4번에 등급은 2년마다 갱신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5번에 건강보험 대상자는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보험료 의료 혜택을 받듯이 본인의 일부 부담액이 노인장기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대부분을 재원을 담당을 하지만 국가의 지원금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원금과 본인의 일부 부담액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같이 통합으로 징수는 되지만 회계는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디냐 했을 때는 보험료와 국가지원과 본인 일부 부담액이다 해주셔야겠어요. 그럼 답은 3번이죠.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이면 1등급으로 판정이 되실 수 있어요.